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벌써 여러분들 요 배열장에서도 벌써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저 루프랑 배열과 어떤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스티드 루프라 해서 이미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랑 레이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스티드 루프는요, 여러분들 네스티드가 뭔가 마치 둥지처럼 안에 튼 거니까요. 그리고 네스티드 브랜치도 봤었죠. if문 안에 뭐 when이라든가 조건문 안에 조건문처럼 뭔가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만 찍어도 사실 네스티드 루프였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레이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레이블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약간 유용하게 잘 쓰시면은 되게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전 장에서 배웠던 브레이크 컨티뉴랑도 이렇게 연관지어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번엔 하지 않습니다만 리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객체적에도 좀 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네스티드 루프라고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스티드 루프 프로젝트라고 새로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코틀린 프로젝트. 자, 네스티드 루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네스티드 루프를 찍을 건데요. 하죠. 그냥 뭐 네스티드 메인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메인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객체 지향을 여러분들 좀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초중급을 넘어갈 때쯤 시점 되면 패키지들이 한두 개씩 더 등장해서 약간 구조화되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코딩이라든가 어떤 문법들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작은 예제를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여러분들 뭔가 많은 어떤 문자 패턴 이런 예제들이 많이 언어마다 어떤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아니군요. 제가 미리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요런 거를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 숫자랑 요 하이픈은 아니고요. 요 영문자 오로 되어 있는 어떤 8개인데 전부 8개였다가 6개였다가 4개였다가 2개죠. 그다음 이쪽 뭡니까, 여러분들? 이쪽도 8개, 6개, 4개, 2개는 맞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다르죠? 얘랑 얘는 뭔가 네. 이쪽에 공백이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좀 다른 패턴이 여러분들.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네 번째 이런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어떤 다중 루프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스티드 루프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왕관 모양 찍거나 마름모 찍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모양들인데 그런 거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점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여기 인텔리제이 요 아이디어에서는 여기 좀 여러분들 고정 가변폭으로 되어 있어요. 폰트가 여러분들 가로폭이 여러분들 고정폭으로 됩니다. 가로가 고정폭 폰트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눔 고딕 계열이라든가 영문판에 어떤 콘솔라스라든가 몇 가지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폭이 똑같아야지만 이렇게 유지가 되죠. 스페이스도 정확히 이렇게 폭이 유지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숫자 1이나 숫자 6이나 7이나 다 같은 가로폭입니다. 자, 그건 주의하시고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8개의 문자가 있고 4개의 행이 있는 거죠. 예, 마치 2차원 배열로 보자면 4행, 8, 10짜리 이런 어떤 문자 패턴들을 찍으면 되는데 이 문자들은 나중에 뭐 숫자든 x든 뭐 z든 여러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영문자 5만 저리가 처리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저희가 배열로 한번 어떤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우리가 패턴 파악해서 찍어보고요, 여러분들. 얘는 뭘까요? 마치 무슨 반전 어떤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뭔가 마치 거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좌우 대칭처럼 보입니다. 마치 제가 보기엔요. 요거는 얘랑 상하 대칭처럼 보이죠? 얘는 또 얘를 또 여러분들 뭔가 얘를 또 좌우 대칭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자, 요런 패턴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가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를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거 윈도우를 한번 잘라보죠,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스플릿 버티컬리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보죠. 첫 번째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거죠. 자, 첫 번째 요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요걸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저가 여러분들? 일단 포문을 통해서 한번 찍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씩 우리가 도형으로 보고요, 여러분들.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첫 번째 도형인 거죠, 여러분들. 1번 도형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도형부터 우리가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도형인데요, 여러분들. 포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죠.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행이 4개고 열이 8개라고 했으니까 행을 4, i라든가 m 하시고요. i가 좋겠네요. ij로 합시다. ij. 여러분들. 그래서 4행 8열짜리 포문을 한번 우리가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i입니다. i는 4개죠? 4개인데 1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0부터도 좋겠습니다만. 해서 1, 4 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1, 4 다 포함된 레인지 관계죠, 여러분들. 그래서 4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행은 로우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그 다음 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엔 이제 또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갑니다. 이번엔 J라 그래서 열입니다. 열은 8개가 존재하죠. 얘도 1부터 8까지 레인지로 표시하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자, 그래서 IJ가 다중 루프로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포문 안에 while문, while문 안에 포문, 포문 안에 포문, while문 안에 뭐 do while이든 for든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그래서 i는 1부터 4까지 4번 변할 것이고 for는 j 안쪽 루프는 해당 i에 대해서 그 회차에 1부터 8까지죠. 그래서 4랑 8 곱해서 32번의 어떤 반복 횟수가 있습니다. 총. 그죠? 4, 8이 32니까요. 그래서 32개의 문자 칸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 행마다 i 행마다 J열에서 어떤 문자로 채우느냐의 문제죠. 스페이스를 채울래? 요 5를 채울래? 뭐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패턴.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한 줄 한 줄 찍을 때마다 다음 행으로 넘겨야 되겠죠? 계획 문자. 그죠, 여러분들? 유니코드 13이나 10이죠. 둘 다 쓸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예. 윈도우에서는 13, 10 다 쓰고, 이런 맥 같은 경우에는 13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10만 쓰죠,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ln이라고 하면 계행을 찍는 거죠, 여러분들. 계행. 한 줄씩 내려갑니다, 이제. 이건 i만큼 반복되죠? 아, 제가 잘못했네요. 뭐 한 거야.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들 i 수만큼 반복되죠. 1부터 4까지 4번. 자, 그 다음 J를 볼까요, 여러분들? J는 우리가 스페이스를 찍던지 아니면은 5를 찍던지 하면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if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뭔가를 찍긴 찍습니다. 뭔가를 찍긴 찍는데 우리가 식을 써가지고 찍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if 식입니다, 여러분들. if랑 else를 통해서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죠. 조건이 맞으면 스페이스를 찍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문자 5를 찍자. 이렇게 그냥 하죠, 여러분들. 조건이 true로 하면은 무조건 다 스페이스만 나올 것이고 조건이 false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조건을 false로 하면 무조건 5만 8개씩 찍히겠죠,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정말로? 4행 8열이 대문자 5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하는 건 이건 아니지만 일단 확인해 보죠. 아, 이거 프린트 ln을 했나요? 이거 ln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행이 다 들어가죠, 모든 글자마다. ln 빼시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자, ln을 빼고 다시 실행했더니 정확하게 1번 도형이 대문자 5가 동글뱅이가 이렇게 8개씩 4행으로 나와서 32개죠, 여러분들. 4, 8이 3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맞긴 맞는데 우리 여기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 스페이스를 찍느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펄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조건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로직에 쓰이는 거는 요 ij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우리 판단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요 열에서는 바뀌는 건 j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판단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는 꽉 찼다가 그 다음에는 2칸 띄고 2칸 띄고 2칸 띄는 것 같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스페이스 2개, 4개, 6개죠. 요 관계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열에서는 스페이스가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2를 시작하는데 2가 하나씩 더 붙여가죠. 4 되고 6 되고 2, 4, 6이죠. 2, 4, 6. 2, 4, 6은 1, 2, 3과도 관련이 있죠. 반 나누면 그죠, 여러분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i가 또 연관이 있네요, 여러분들. i가 0, 1, 2, 3으로 하던 1, 2, 3, 4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i가 처음일 때는 없고 i가 두 번째일 때는 있는 거죠. 뭔가 하나가. 그죠?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i가 1로 삼았는데요. 여기는 i가 2죠. i를 하나 뺀 값은 1이 되죠, 여러분들. 1. 그 값을 2배 하면 2 되죠, 2. 그래서 아무튼 요 2라는 값보다 j는 1부터 8까지 증가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2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j가 그 값보다 커지면 5를 찍는 거죠. 자,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j라는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는 앞에다가 스페이스를 찍어가는 거예요. 요거 그죠? 스페이스입니다, 그죠? 예, 스페이스 찍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근데 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i 가지고 합니다, i 가지고. 자, i 가지고 여러분들. i에다가 무조건 2배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i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i 2배 하면 바로 여기가 2가 돼버리죠. 여기는 4, 2, 4, 6, 8이 되죠. 2, 4, 6, 8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0, 2, 4, 6이죠. 즉 i는 첫 번째 행위는 요 i 곱하기 2가 빵이 되게끔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요 5만 지켜야 돼요. 스페이스가 안 나오게. 그럼 뭡니까? i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됩니다. i가 만약에 0부터 시작했다면 빼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부러 1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행번호인데 행번호에서 1을 뺀 거를 곱하기 2한 거보다 열 번호가 작거나 같은 이하라면 스페이스를 찍는 겁니다. 요 경우엔 2가 4가 6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확하게 8, 6, 4, 2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같지만 이것도 스페이스 찍힌 거예요. 스페이스 2개, 4개, 6개가 요 로직으로 찍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1번 도형을 우리가 마친 것입니다. 자, 2번 도형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번 도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2번 도형 이제 2번 도형은 1번 도형을 어떻게 한 걸까요, 여러분들? 2번 도형은요, 1번 도형을 어떻게 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 좌우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론 얘도 다시 우리가 원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스페이스를 팟을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요 경우가 맞으면은 뭐 이렇게 찍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그래서 5를 먼저 찍고 스페이스를 나중에 찍는데 뭔가 이런 계산식을 바꿔서 우리가 조건식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좌우가 바뀐 거죠, 좌우 여러분들. 좌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Y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거울처럼 이렇게 싹 접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 축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죠, 여러분들? 컬럼이 요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 열 값들이 행마다 있는 건데 이 1번째가 8번째고 8번째가 1번째로 서로 거꾸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요 레인지를 우리가 거꾸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니까 로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래서 이 컬럼층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컬럼층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들? J2는 똑같은데요. 8, 1.8 레인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8을요, 저희가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니까 8.1로 하면 되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운 투입니다. 8 다운 투 1이라고 하면 레인지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프로그레션이라는 게 나오죠. 8부터 스텝 마이너스 1 되면서 이렇게 1까지 갑니다. 이거. 자, 2번 도형은 요렇게만 좌우만 여러분들 좌우 대칭인 것만 우리가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상을 취했죠, 여러분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의 어떤 좌우 대칭인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 이건 1번이고 2번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1, 2번 도형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 대칭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레인지를 이렇게 다운트로만 바꿨을 뿐인데 좌우 대칭형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좀 재밌죠,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도형은 뭘까요, 여러분들? 요거 세 번째 도형인데요. 얘는 뭔가 처음부터 스페이스가 나오고 막 합니다. 두 개밖에 없고요. 즉, 여기에 끝에 있던 애들이 위로 갔죠. 예, 상하 반전이 된 거죠, 여러분들. 상하 대칭이죠, 상하 반전. 좌우 대칭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상하 반전인데, 이쪽에 스페이스가 먼저 있는 걸 봐서 1번 도형에 가깝습니다. 2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2번은 이쪽에 스페이스냐, 오른쪽에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1번 도형을 상하로 반전 시키면 되죠. 상하 대칭이니까 일종의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도형을 우리가 상하 반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뭘까요? 이 1.4를 우리가 또 다운투 해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볼까요? 자, 그래서 3번 도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도형. 네, 재미나죠? 자, 3번 도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1번 도형을 상하 반전 시킨답니다, 여러분들. 상하 반전. 상하 대칭처럼 보이죠? 뭐 반전이란 대칭이나 비슷합니다만. 상하를 뒤집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 열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1번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다운투가 아니라 얘가 다운투가 되죠, 이번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4.1은 안 되니까 다운투 1로 이렇게 바꿔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상하 반전된 거죠, 3번 도형은요. 자, 시행해 보죠. 자, 1번 도형을 상하 반전한 게 바로 3번 도형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3번 도형이 잘 나왔습니다. 자, 4번 도형은 이제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4번 도형은 뭘까요, 여러분들? 1번 도형에서 보자면 상하 좌우가 다 반전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3번 도형의 입장에서는 3번 도형을 좌우 대칭, 그죠? 시키면 4번 도형이 돼요, 여러분들. 얘는 다운트 됐으니까 얘만 다시 또 다운트를 해버리면 4번 도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번 입장에서는 상하 좌우가 다 반전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4번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4번 도형은 여기도 바로 다운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상하 반전에다가 좌우 대칭, 좌우 반전까지 다 들어간 거죠. 4번 도형은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1번 도형, 2번 도형, 3번 도형, 4번 도형에서 4개의 서로 다른 도형이 상한형처럼 보이는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게 잘 처리돼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1, 2, 3, 4가 번지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반복적으로 쓰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 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폼은 다중 루프고 다운투만 좀 달라질 뿐이죠. 이 조건 공식도 똑같고요. 반복되죠, 여러분들. 반복되는 걸 뭐 합니까? 예, 함수화 하면은 그게 잘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함수화 해보겠습니다. 함수화.